첨단재생의료법에 네. 그 3상을 면제하는 네. 조건부 허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저도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3상 임상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확증적 임상시험이라 그래서 네. 진짜 효과가 있구나. 네네. 진짜 좀 안전할 수 있구나. 네. 근데 그런 걸 보는 임상시험인데 그거는 네. 하지 않고 네. 임상 2상까지를 가지고 허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신약들이 전 세계적인 신약이 지금 못 되고 있는 이유는 네.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그 신약이 네. 정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별로 효과도 없고 네. 이런 약들을 허가할 수 있는 네. 그런 잘못된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펜펜다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임상 데이터가 아예 없기 때문에 네. 임상 1상도 없고 2상도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조건 자체에 네. 들어가지는 사실 않죠. 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유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약처라는 전문 정부기관 또는 네. 정부 자체가 네. 이제 사고에 대해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네. 이제 전문적인 유연한 사고를 하면 네. 상당히 유연한 적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비록 이것이 어떤 법에 규정된 부분을 벗어나지만 네. 이것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공감이 있다면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고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규정이 없으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규정에는 없지만 네. 그러나 충분히 그런 근거가 있고 충분히 예를 들어 환자 등록 연구 같은 걸 통해서 네. 밝혀진다면은 네. 그런 걸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고퀄의 정부가 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네네.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 거죠. 펜벤다졸은 동물한테 쓰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면은 알벤다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이상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가 믿을 만한 유럽이나 뭐 이런 사례 근거에서 바로 우리나라도 이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벤다졸이나 이제 메벤다졸은 이미 네. 사람에게 허가가 났다는 것은 네네. 이미 안전하다는 것은 밝혀진 거죠. 네네. 일상이라는 것이 주로 안전한가 네. 이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알벤다졸이랑 메벤다졸은 일상을 할 필요가 없고요. 이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암 환자들한테 네. 용법 용량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해야 되는 네. 그런 이상 연구를 네. 당연히 바로 들어갈 수 있죠. 많은 언론이나 그런 데서 너무 지금 자극적으로 해서 사람들의 눈길만 끌려고 펜벤다졸에 너무 집중해 있다는 거죠. 지금 많은 환자분들은 펜벤다졸만 안 드시거든요. 알벤다졸이나 메벤다졸로 이미 넘어가셔갖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너무 쉬운 알벤다졸로 지금 많이들 넘어가셔서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계속 개랑 연결시켜갖고 자극적으로 개 구충돼 안 된다. 개한테 먹을 걸 왜 사람이 먹냐. 근데 이미 알벤다졸로 많이 넘어오셨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처럼 이거는 사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럼 이상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 거기에다가 첨단재생의료법 같은 걸 적용하게 되면 이상만 괜찮으면 3상 면제를 해서 바로 약을 쓸 수도 있게도 그래서 일단 첨단재생의료법은 네. 그 펜벤다졸이나 이제 알벤다졸, 메벤다졸과 같은 네. 화학의약품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 첨단재단 자체가 약간 네. 바이오, 네네네. 살포치제 바이오 이런 쪽이어서 네. 그러니까 그거의 적용을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네. 하지만 네. 알벤다졸이나 메벤다졸을 가지고 임상 2상 시험을 네. 제대로 해서 좋은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은 네. 뭐 그 자체로 그 3상을 면제할 수 있는 네. 그런 근거는 되겠지만 네. 지금까지 어떤 동물 시험 자료를 네. 봤을 때는 네. 예를 들어 펜벤다졸의 동물 시험 자료를 봤을 때요. 네. 어떤 기존 치료에 네. 와 함께 했을 때 네네. 좀 더 도움이 되는 이런 거인데요. 사실 이런 거는 임상시험으로 아주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건부, 그러니까 3상을 면제할 수 있는 정도의 네. 상당히 현저한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는 조금 네네네. 그렇긴 하지만 네네. 뭐 이상을 해서 네. 결과를 관찰해 볼 수 있는 네. 당연히 그런 가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 자체만으로 해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기존에 있었던 항암제에 비해서 암을 줄이던가 이런 거에는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뭐 효과 없어로 그냥 낙인 찍힐까봐
복합적으로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맞습니다. 예, 네네. 단독으로만 해서는 나중에 최종 결론은 기존 항암제 써. 이걸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저도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알벤다졸 되게 좋을 것 같아. 특히 항암이랑 같이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환자분한테 알벤다졸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더니 처방을 해주는 거 불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 환자분한테 몰래 알벤다졸 같이 드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중에 이제 환자가 나 그렇게 먹었더니 오히려 간이 나빠졌어라고 뭐 이렇게 고발을 당할 수가 있는지 이런 법적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힘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펜벤다졸은 아예 사람에게 허가는 하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네. 뭐 그거를 당연히 처방은 불가능하고요. 네네. 다만 이제 오히려 사서 드시라고 네네.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것도 네네. 나중에 그 환자가 진짜 어떤 네네. 부작용이나 이제 네. 이런 걸로 아주 위험에 처하게 됐을 경우에 뭐 소송을 당하신다든지 네네. 의료법상에 네. 그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벤다졸이나 이제 메벤다졸은 이제 사람에게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방을 하려면은 네. 이게 허가된 질환이 아닌데 그렇죠. 허가되지 않은 질환에 네. 이제 처방을 해야 되는 거를 이제 허가 초과 사용이라고 하는데요. 식약처 또는 복지부 제가 어느 쪽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쪽 네. 다일 수도 있고요. 네. 허가를 약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네. 그거를 허가 초과로 처방을 하게 되면 네. 마찬가지로 환자분이 네네. 당신은 왜 이거랑 상관없는 약을 처방해서. 처방해서 네. 이랬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뭐 세 가지 약 다 네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지금 사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의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좀 더 전문가들이 모여서 네. 사실은 이제 공론을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처방을 하고 싶은 혹시 의사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 분을 보호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이걸 어떤 한 개인의 어떤 판단에 맡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그 수많은 논문을 통한 약 소개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암이 효과가 있어. 이것도 암이 효과가 있어. 자,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세상에 암 쪽에 효과 없는 약도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이 그걸 보고서 본인 스스로 이제 막 6개, 막 3개, 4개 막 한꺼번에 막 그 용량도 과용량으로 막 드시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로서 혹은 이 약에 대한 전문가로서 그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의미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건 동물 시험 자료거든요. 네, 세포 단계에서의 어떤 시험 자료는 네, 동물 시험을 해볼 가치가 있겠다. 그 정도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지. 네, 세포 단계에서의 어떤 연구 결과를 가지고 암세포에 효과가 있겠다. 네, 이렇게 추정하는 건 굉장히 무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세포 단계에서는 가능성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 논문들을 아마 제시하신다면 또 네. 그런 제시되는 논문의 결과를 설명을 들으신다면은 네, 그게 어떤 세포 단계의 연구 결과인지 네, 동물 시험 결과인지 네, 그거를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동물 시험에서의 결과이더라도 네, 동물에서의 투여된 양이랑 네, 사람에게 투여될 수 있는 양이랑 그 해석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동물에게서 항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용량을 네, 사람에게 투여하려면 굉장히 많은 용량을 투여해야 된다든지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제가 펜벤다졸이 조금 항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네, 동물에게 투여되는 용량보다 네, 그 항암 효과를 보였던 용량보다 네, 그 조 티펜스라는 분이 복용하신 그 용량이 더 높았어요. 동물에서의 항암 효과가 있는 그 용량보다 네, 좀 더 많은, 높거나 네, 같은 용량을 투여해야지 사람에서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조 티펜스 씨라는 분이 복용하신 그 용량이 네, 동물에서 항암 효과가 있었던 그 용량보다 네, 높은 용량이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용량에서 안전했어요. 네, 그 조 티펜스 씨라는 분이 안전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 동물에서. 네,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만 가지고 네. 사람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요. 네. 조금 그 사람에게 투여될 수 있는 용량 네, 그리고 그 용량에서의 어떤 안전성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좀 종합적인 네, 네,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장 여러 사람들이, 네. 여러 과학자들이 같은 얘기를 한다. 네네. 네, 그러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겠지만, 네. 한두 명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그 뒤에서 노력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다는 거, 그거 좀 잊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국민청원을 통한 식약처가 움직여서 이 합법화시키는 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꼭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혹시 말씀 안 하신 내용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가 요즘 이제 유튜브를 이제 보면서 네. 암 환자분들의 그 어떤 일상, 네. 을 이제 종종 보게 되었어요. 네. 저는 유튜브가 가장 큰 일을 한 게 네. 어떤 그 암 환자분들 이 생활을 공유하게 해준 거. 네. 이게 아마 유튜브의 아. 가장 큰 업적이 아닐까. 막연하게 그분들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 해도 네네네. 왜 진짜 그분들 일상을 들여다본 적이 없는데 네. 저도 그런 걸 볼 때, 어. 암 환자 분들이 암 환자 하면은 굉장히 절망적인 뭔가 이렇게 일상이 없을 것 같은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근데 암을 가지고 계실 뿐이지 네네. 그분들의 그 일상 맞아요. 하루하루가 똑같다. 똑같은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사실 저도 그냥 사실 걱정이 많거든요. 암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음. 나도 암이 생기면 저런 분들 같이 하루하루를 치료를 받으면서 네. 씩씩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루하루 일상을 공개하면서 여전히 내가 이렇게 암과 함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네. 환자분들께도 참 감사하고, 네. 그런 게 참 인생이 아닐까. 네. 우리가 어떤 이렇게 암에 막 정복당해서, 비록 암이 안 나을 수도 있지만, 네. 그런 살아있는 동안에 네. 그 삶을 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고, 네. 공유하는 하는, 이렇게 우리 사회의 모습, 네. 이게 참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강윤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식약처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관행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1인 시위까지 하셨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직 의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더 편안하게 사실 수도 있는데 진짜로 그냥 나서신 거거든요. 평소 때 품행이 방정하지 못했어 라는 이유로 지금 징계와 그 다음에 재계약 불가를 통보를 받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식약처의 그 내부적인 모순이랑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다. 특히 펜벤다졸에 대해서 합당한 그러한 그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칼럼을 넣었더니만 아주 본격적으로 제재를 한 그런 일이 이제 진행됐거든요. 물론 우연이겠지만요. 근데 이제 지금 제목과 결론을 보게 되면은 언론 자유 탄압에 대한 부분도 되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여기 들어가서 동의를 좀 해주셨으면. 그래서 제 최종 내용은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탄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이 주가 아니라요. 식약처의 좀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이 위협될 수 있다는 게 사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동의를 조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딱 제목만 봐도 무슨 의미인지 아실 수 있게 다시 청원을 올리시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인터뷰를 해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